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FOMC가 있었죠. 자,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FOMC 0.5% 금리 인상, 파월 의장의 긴축 의지 강조로 금리 인하 기대 감소. 자, 피봇을 기대했는데 이거 아닌가? 연방 기금금리 목표를 0.5% 높인 4.25에서 4.5%를 결정하여 그동안 지속된 0.75% 자이언트 인상을 중단. 다만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최종 금리는 5.10에 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9월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성명서 내용 또한 11월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를 통해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2%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에 충분한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자, 물가 상승률 2%못 맞춥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디플레이션이죠. 2%. 이거 못 맞추고요. 지금 현재 물가는 참 제가 오늘 FOMC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물가 상승률 2%는 말이 안 되는 목표고요. 정확히 언급하면 그냥 명분입니다. 코로나 락다운,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저는 다 이게 의도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양털 깎기 하면서 즉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더 심해질 듯 합니다. 금리 조금 있으면 금리 인상 중단이 나오겠죠. 다만 금리 인상 중단, 금리 인상 고금리에서 유지, 실물 경제, 자산 시장, 금융 시장 크게 흔들거리겠죠. 그리고 큰 폭락이나 또는 시장의 변동성과 파고가 커지면 다시 한번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달러의 힘이 마지막 불꽃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는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겠죠. 다만 변동성이 조금은 더 있을 듯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 채권 시장은 또한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 양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동안 신속하게 긴축적인 조치들을 취했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특히 금리 인상 종료에 아직 근접하지 않았으며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강조. 시장 움직이지 마. 스탑 하고 있어. 아직 우리 금리 더 올릴 거야.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같이 한번 볼게요. 슈퍼매파 파월에도 미국 금융시장 내년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이유는 자, 보게 되면은요.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내년에 결국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아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이유 블룸버그 통신은 채권 금리 움직임을 근거로 채권 투자자들이 연준의 매파적 어조를 일축하고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 로이터도 시장이 연준의 매파적 입장을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먼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겠다는 거죠. 자, 보면은요. 채권 시장에서 봤었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고 있고요. 보면 특히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격차도 73.86으로 역전폭이 확대되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그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채권 금리는 소폭 내린 것이다. 이유가 뭘까? 성장이 둔화하면 이런 시장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는 관측이 나온다. 성장 둔화와 경기 둔화 때문에 성장이 둔화하게 되면 내년도 결국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이 힘을 얻었다. 맞죠? 자, 그래서 성장이 둔화하면서 사실 금리가 내려가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때도 주식이 빠그러져요. 금리가 내려가는데 이제 경기와 금리와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내려간다. 경기가 꺾이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도 안 좋은 시그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크게 시그널이 왔었을 때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전환하지 말라고 해도 전환할 수밖에 없었죠. 큰 스탠스, 즉 피봇을 넘어서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양적 완화, 질적 완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매크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장은 현재 변동성, 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셀트리온은 이 모든 파고를 뚫고 가야 되겠죠. 매크로는 지나가기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 심화. 22년 내 최대폭이다. 한국은행 금리 또 올리나. 자, 대한민국은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통화 정책은 외자 유출 방지예요. 자, 심장에서 혈관에서 혈액이 빠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이미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채권 시장, 그리고 환율 시장, 주식 시장은 100% 개방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금리 폭이 벌어지게 되면 시차를 두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원화에 대한 약세, 변동성이 오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중요한 건 결국은 지나간다. 이 파고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자, 간만에 글 작성. 세울님께서 좋은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매크로와 시장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작성합니다. 전체적인 매크로는 동일합니다. 미국은 7%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미국은 기준금리를 5에서 5.5%까지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 2%는 못 맞춥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 침체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부동산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셀트리온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 속해서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머크, 존슨앤존슨, 화이자, 에피 등은 정고점을 탈환하거나 탈환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의 기술주가 횡보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 리세션의 공포가 와도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이전처럼 성장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17만 원 초반대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6만 4천 원까지 가기에는 매수를 대기하는 층이 너무 두텁고 그렇기 때문에 17만 원 초반대에서 반등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16만 4천 원은 회계 이슈를 빌미로 거래 정지를 운운하는 가격대입니다. 셀트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지 단기적인 저항선인 19만 원 초반대에서 다시 떨어져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관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셀트리온은 매출액 2.7조, 3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영업이익은 1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셀트리온입니다. 하락하는 시행에는 모아가시고 급격한 상승에는 관망해 보세요. 아마도 훗날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린 거죠. 하락하게 되면 20만 원 밑에서는 기계적으로 모아가라. 급격한 상승에는 관망해라. 전거점 돌파 나오면 중요한 건 차익 실현 1차. 여러분들의 모두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투자는 각자의 판단에 의해 시작하세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가정 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좋은 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셀트리온 투자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인드라고.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 개발 가속도. 셀트리온 파이프라인 확보 나서 영국 개발사의 지분 투자. 국내외 기업들과 협업 강화. 영국은 익수다. 국내는 바로 레고캠과 피노바이오. ADC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카티, 이중항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카티라고 보이시죠? 카티라고 하는 부분 짧게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이양 나왔으니까 이중항체는 면역세포 치료제인 키메릭항원 T세포 치료제에 버금가는 임상적 효능과 효과를 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중항체 항암제 이용해서 자체 개발과 외부 제품의 라이센스 인을 활용해 투트랙 전략으로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 즉 바이오시밀러로 캐시카우를 창출해서 차후 나오는 바이오시밀러에 투자가 계속되고 있죠. 신약에 이 또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약 부문으로서 연장선으로서 보게 되면 카라고 하는 유전자 치료제, 항체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바로 융복합된 겁니다. 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T세포에 넣어서 카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체의 일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유전자 물질을 넣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체가 달라붙으면 가서 이 유전자, 이 T세포에 이거를 카라는 유전 물질을 T세포에 넣습니다. 그럼 가서 T세포가 터트리겠죠? 그러고 나서 유전 역할하는 유전 물질이 어떠한 생명 기전을 하겠죠. 다만 카티도 카라는 1세대를 넘어서 2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혈액암에서는 효능이 굉장히 좋은데 고형암에서는 아직까지 숙제가 많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체 약물 접합체. 이 부분은 2024년도 기준점이면 자, 일본 에너투의 다이치산큐의 에너투가 기립박수를 받은 것처럼 셀트리온 또한 무언가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램시 SC가 그 전에 선방에 서겠죠. 이 돈들 가지고 또 여기에 투자가 집행될 겁니다. 결국 신약을 잘 키운 신약 하나가 빅팜으로 진입하게 되죠. 중요한 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직판과 그리고 공장에 대한 수율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그리고 바이오薬품을 넘어서 케미칼, 직판, 모든 전반부와 후반부를 아우르고요. 마지막에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융복합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준비해 가야 됩니다. 큰 그림에서 흔들릴 이유는 단 1도 없다. 셀트리온 그룹 13년째 지역 소외계층의 성탄 나눔. 우리 직원들이고요. 원래 하던 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창업공신 기후성 셀트리온 부회장 사연임 여부 촉각이다. 미디어를 통해 계속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내년 3월 27일 날 임기 만료되는데 2015년 대표이사 부임 후 성장세를 주도해 왔다. 삼형제 합병에 적임자가 무게가 실린다라는 부분이죠.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레키노라 개발 과정에서도 직접 자기가 해외로 나가서 참여했고, 그리고 회계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모텔방을 잡고 함께 그 부분을 마무리했었던 사람. 일하는 사람, 일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합병, 밑바탕 깔린 부분이 저는 이분께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1.60 하락, 코스닥이 0.8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매파 연준, 매파, 비둘기가 아니라 매라고 언급하고 있죠. 최종금리 높인 FOMC 소화, 환율 사흘 만에 반등, 즉 원화에 대한 약세. 코스닥도 파월 매파적 발언에 실망한 외국인과 기관. 자, 그래서 조금 더 긴축적인 의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결국 시장은 파고가 흔들리게 되지만 매크로는 지나간다. 셀트리온 1.37 하락, 헬스케어 1.80, 제약 1.6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떨어지건 올라가건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한 건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전고점 돌파이다. 아까 세올림을 언급드렸죠. 그 마인드면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한다. 해외 증시 또한 싹 다 파란불입니다. 현재 보시면. 근데 그 큰 폭의 낙폭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막 3%, 4%, 2%가 아니라 0%대 약보합권, 그리고 항생은 1.62. 그동안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중요한 건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니다. 채권 시장은 오히려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근데 그 금리 인하가 좋은 게 아니다. 경기 침체가 따라오는 금리 인하이다. 왜? 금리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경기가 꺾이게 되면서 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기가 꺾이게 돼서 큰 파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연준은 다시 한번 제로, 양적 완화, 질적 완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그널, 그리고 결국은 이 부분은 지나간다. 장세를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큰 방향성은 개인적으로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셀트리온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2.67, 거래량은 19만 2천 주, 1.37 하락 마감했습니다. 2%, 0%, 2%, 6%, 10%, 1%, 3%, 8%, 3%, 0%, 0%, 0%, 4, 2, 2, 0. 공매도 매매 비중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거래량도 19만 2천 주. 자, 10만 주대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거래량이에요. 등락률은 1.37 하락. 헬스케어 10.66 공매도 매매 비중. 거래량은 33만 주. 오늘 1.80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제약 9.45 공매도 매매 비중, 거래량 9만 6천 주, 오늘 1.6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가 17만 2천 주, 1083만 주, 즉 17만 2천 주가 늘었고요. 오늘 기준입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를 같이 한번 볼게요. 공매도 누적 잔고가 255만 1천 주, 어제 대비해서 대략 한 5만 주 넘게 늘었습니다. 자, 대차 잔고와 누적 잔고가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어요. 대차 잔고는 한 요 정도 와 있는 것 같고요. 누적 잔고는 한 요 정도 와 있는데 다시 줄어들어야 되겠죠. 다만 중요한 건 지금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추세적으로 큰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했고요. 매크로가 지나가고 있다. 자금이 씨가 말라 있고요. 셀트리온은 먼저 빠져서 현재 이 바닥에서 아래꼬리 달고 안 밀려. 올라가도 올라가면 안 돼. 여기서 가격이 통제가 되고 있고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자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목적지에 완주할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이에요. 0.82 거의 유사하고요. 헬스케어 1.43 같고요. 제약 1.19 12월 14일 기준입니다. 자, 삼형제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워낙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서 셀트리온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외국인 2만 2천 주, 기간 약 2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요.
기간 2만 주 중에서 2만 8천 주를 금융투자가, 연기금은 1만 주 들어왔고요. 보험, 투신 3천 주 1,800주 매수, 사모펀드는 6,5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은 1,400주 매도, 기간은 약 2만 주, 개인이 16만 8천 주, 17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물량을 기간이 16만 주 받아내었다. 그중 금융투자가 대부분 다 받아냈어요. 18만 주, 외국인은 4,621주,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3거래일 가까이 들어왔지만 보합 수준. 자, 이거 보면 하루 이틀의 흐름 같아요. 16만 주, 16만 주, 4,600주. 그만큼 거래량이 씨가 말라있는 상황입니다. 자, 헬스케어. 기간 8만 3천 주 매도, 외국인 5,800주 매수, 개인이 7만 7천 주 매수하였습니다. 자, 개인이 약 21만 주 매도, 기간이 9만 8천 주 매도. 그 물량을 외국인이 30만 주 받아내고 있어요. 자, 헬스케어도 수급이 좀 변하고 있죠? 한 달 기준입니다. 보면 외국인이 30만 주를 담아내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가까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었어요. 헬스케어도 수급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이 엉켰던 걸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동안의 모습과 제가 매일 업데이트를 해뒀지만 이제 개인이 21만 주 매도,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내고 있다. 자, 이제 개인이 또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금융투자가 기간 8만 주 중에서 6만 5천 주 매도, 연기금 3,100주 매도, 사모펀드 14,000주 매도하였습니다. 기간 9만 주 중에서 한 달 기준 연기금이 6만 1,000주 매도하였고요. 금융투자는 2만 5천 주. 사실 이런 걸 보면 하루의 흐름 같은데 중요한 건 헬스케어 또한 수급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해놔야 되겠죠. 그 기반 위에 3, 4합병이 반드시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재고 이슈로, 그리고 내부 실적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종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 외국인 만주, 기간 6,500주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은 17,000주 매수하였습니다. 기간 6,5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다 대부분 담당했고요. 한 달 기준 개인이 4만 주 매수, 외국인이 3만 7천 주 매도, 기간은 236주 매수하였습니다. 제약 또한 거래량이 급감해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의 오늘 외국계 창구 22,000주 어디였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19만 주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JP모건 잔챙이죠. 진짜 왔다 갔다 해요. 들어오면 팔고 팔면 들어오고, 팔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팔고, 왔다 갔다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치게만 만드는 거죠. 거래량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의 의미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신한, 한국, 삼성, 신한, 그쵸? 미래에셋 왔다 갔다.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가격을 통제한다. 아래로 밀리는 것도 받쳐주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잡는다. 자, JP모건 오늘 계속해서 매수하면 또 내일 또 밀릴 수 있습니다. 모레건. 자, 그 부분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내일 뭐 월요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최근에 JP모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면서 마칠게요. 일봉이고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밀리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고. 자, 밀리면 받칩니다. 밀리면 받칩니다. 누가? 쩐주가. 또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못하게 여기서 가로막고 있죠. 그쵸? 근데 아까 세올림의 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밀리면 매입, 폭등하면 그때는 관망. 그리고 첫 번째는 정고점이다. 정고점. 충분히 3조를 넘어서 4조를 넘어서 저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확실성의 영역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치지 말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반드시 마라톤을 완주할 거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